자, 정신 차리고. 자, 아까 61번까지 했죠? 그쵸? 61번까지. 그 다음 거 하나 해보자. 자,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 개념 시간에 내가 설명 한번 했었죠. 그쵸? 그래서 공식이 왜 이렇게 생겨먹었는지 적용하는 것까지 설명을 저번에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보자. 자, 뭐 할 거냐면 66번을 할 건데요. 선생님, 한 줄로 세우는 거라면서요. 왜 갑자기 웬 책이에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이것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어떤 문제랑 똑같은 전개 방식으로 식을 세우는지 니네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봐봐. 서로 다른 책이래. 자, 책 6권이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책. 자, 3권을 뽑아서 자, 책꽂이에다가 일렬로 꼽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래? 책 6권을 6명의 학생이라고 생각해봐. 그 다음에, 자, 3권을 뽑았대. 자, 그 중에 3권. 자, 그럼 6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 자, 이렇게 뽑아. 자, 그렇게 했을 때 일렬로 그거를 책꽂이에다가 꼽는데, 자, 그럼 3권을 골라가지고 책꽂이에다가 꼽는 얘기는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에다가 책을 배치하는 거 아니겠어? 여기 있니? 자, 그럼 이렇게 해보자. 책 6권인데 쟤도 마찬가지야. 3명을 뽑아가지고 한 줄로 세워버렸다고 생각을 해볼래? 한 줄로 나열하.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 3명이 와야 될 거 아니야. 한 명씩 와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사람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6명의 학생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다가 학생을 배치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에는, 야, 사회는, 자, 현실적이라고 그랬죠. 현실적인 과목이라고 했어, 과목에서. 6명의 학생 중에 여기 아무나 다 올 수 있지? 불평등 사회잖아. 그럼 6명 다 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는 앞에 한 명 써먹었으니까 5명 남았어. 그 다음 자리에는 한 명 또 써먹었으니까 4명 남았어. 그 다음에, 자,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가 연달아 발생하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 법칙이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럼 일로 와봐. 3번을 뽑았는데, 자, 6권 중에 3번을 골라가지고 책꽂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책꽂이에다가 꼽는데, 그럼 이것도 똑같지. 6권의 책 중에서 아무데나 꽂아도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책꽂이에다가 6권 중에 하나 골라서 꽂고, 그 다음에 한 권 썼으니까 5권 남았고, 한 권 썼으니까 4권 남았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두 개를 마찬가지로,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연달아 발생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것도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자, 그럼 결론이 뭐예요? 식을 세운 숫자 자체가 모양이 어때? 똑같죠? 자, 그럼 결론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니? 6권 중에서 3권을 뽑는 거나 6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골라가지고 나열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알겠어? 경우의 수 문제가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만 니네가 많이 풀어버렸다면은 오히려 이런 거를 좀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은근히 생기는데요. 당황하지 말란 말이에요.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 나열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네? 라는 거를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알겠어? 알겠어요? 자, 그럼 한글로 써줄까? 6권 책 중에서, 자, 3권 나열하기랑 뭐가 같은 거야? 자, 6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 세우기 하는 거랑 줄 세우기, 요거랑 똑같은 얘기란 뜻이에요. 국어 시간이 아니야, 얘들아. 이걸 써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구나라고 정리만 해드리는 거지. 말로 외우면 안 돼, 절대로. 알겠어요? 이거 만약에 암기를 하려고 그러잖아. 그럼 종류가 엄청 많아. 알겠죠? 그래서 풀 때마다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됐죠?
자, 다 적으면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건 두 문제를 할 거예요. 69번, 70번을 할 건데, 자, 해도 되지? 동원이 안 쓰고 있네. 69번, 70번은 비교라고 써놔. 마찬가지로 화살표 이렇게 연결해서 비교라고 한번 해보세요. 69, 70번. 자, 두 개 다 풀어보자. 내가 1단계 치고 오늘 좀 많이 풀어주고 있는 거야. 알았지? 잘 봐. 자, 정원아 69번, 70번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그려놓고 비교라고 써놔. 자, 해볼게요. 5개의 문자가 있는데 MOVI가 있는데 자, 일렬로 배열할 때 M2 적힌 카드를 맨 앞에 2가 적힌 카드를 맨 뒤에 놓는 경우에 밑에 거를 먼저 해야 되잖아. 자, 미안. 선생님 순서를 잘못 얘기해. 자, 뭐 따로 표기할 거 없으니까 일단 이거 먼저 봐봐. 어른 2명, 어린이 3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자, 일단 인원이 5명이 있지 얘들아. 자, 어른 2명이 양 끝에 위치해야 돼. 자, 생각. 일단 한 줄 세우기는 한 줄 세우기예요. 5줄을 만들어봐. 5개를 만들어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조건이 뭐야? 그냥 5명을 한 줄로 쭉 나열한다 그러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 맞냐? 맞지? 5, 4, 3, 2, 1이지. 그게 답인데 그 문제가 아니라 조건이 뭐냐면 여기랑 양 끝에 거기는 어른이 와야 돼. 자, 어른 1번, 어른 2번 이렇게 와야 된대. 그렇게 됐을 때 자,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 라고 물어봤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잘 봐. 조건은 요 자리 요 자리가 어른이 무조건 와야 되는 거야.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가운데 비어있는 세 군데 자리는 아무나 와도 되는 거죠. 어른을 제외한 3명이 아무나 와도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보자. 5명 중에 어른이 아닌 사람 3명 있어. 어른이 아닌 사람. 그 3명이 여기에 자리 배치해야 되는 거 맞니? 채워 넣어야 되겠지. 생각.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자리는 3명을 녹색 가로친 데만 3명을 한 줄 나열하기라고 생각해봐. 자, 그럼 방금 공부한 거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칸에 3명 중에 1명, 두 번째 칸에서 1명 줄어들었고 마지막 칸에는 1명 남았고 해가지고 3 곱하기 2 곱하기 1 되는 거 맞니? 자, 지금까지 쓴 건 뭐예요? 녹색 가로친 데에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요. 자, 근데 배치를 하다 말았지. 왜? 어른을 배치 안 했어 아직. 어른 자리라서 비워놨어. 그럼 생각해봐. 애들이 놓치는 게 어른이 여기 오면 된다고 해서 그냥 답을 이렇게만 쓰고 퉁 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구분을 좀 지어야 돼. 자, 이 문제랑 이 문제 구분 지어야 되는 거야. 잘 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여기다가 어른 1, 어른 2라고 배치했잖아. 그럼 생각해봐봐. 어른이 양 끝에 오면 된다고 했지 어른 1번이 무조건 일로 와야 돼? 아니지. 어른 1번이 일로 와도 되지. 맞아요? 어른 1번이 여기 있고 어른 2번이 일로 와도 되잖아. 그것도 어른 양 끝에 있다는 거 똑같은 거잖아.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여기에 어른 2번이 오고 여기에 어른 1번이 와도 돼. 자, 그럼 사건이 몇 개가 발생하냐면 첫 번째 자리와 마지막 자리에 배치할 수 있는 사건의 가지수는 1번, 2번 또는 2번, 1번 해가지고 2가지 사건이 발생해. 여기에 배치할 수 있는 건 2가지 사건이야.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겼죠? 녹색 가로친 거는 사건의 가지수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빨간색 자리는 사건의 가지수가 2가지야. 자, 질문. 녹색에 있는 사건과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거의 사건은 동시에 발생합니까? 동시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발생해야 되죠. 이유는요? 원하는 게 뭐예요? 다 나열하는 거죠. 그러면 녹색 가로친 부분에 사람이 나열되고 나서 자, 뭐라고요? 녹색 가로친 부분 사건이 그 애들이 나열되고 나서 두 번째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에 어른이 배치가 연달아서 돼야 되지. 그래야 전체가 5명이 나열된 거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녹색 다음에 빨간색 사건은 동시에 발생이야. 고백 법칙 해야 돼요. 고백 법칙. 알겠어요? 그래서 녹색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그 다음에 어른 배치하는 거는 2가지. 이해됐니? 그래서 12가지. 자, 쓰지 말고 이것까지 같이 써. 잘 봐.
비교라고 써놨어. 인원도 사필이면 똑같다? 잘 보세요. 내가 아까 책을 사람으로 비유했죠? 여기 사람 몇 명 있어요? 5명 있죠? 자, 사람에서 알파벳으로 바뀌었어.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라는 걸 느껴야 돼. 일부분만 똑같은 문제라는 거. 자, MOVIE라는 거를 사람이라고 생각해봐봐.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M이라는 카드를 맨 앞에 자 알파벳을 5개 자리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게 M이라는 카드가 무조건 맨 앞에 와야 되고 그 E라는 카드가 맨 뒤에 와야 돼. 자, 생각해볼래? M하고 E를 어른이라고 생각해봐봐. 어? M하고 E가? 이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거든. 양 끝에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M하고 E 자리는 맨 끝에 와야 되니까 비워놓고 가운데 세 자리에는 M하고 E를 제외한 O, V, I가 여기에 막 배치되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뭐랑 똑같아? 여기에다가 3명 배치하는 거랑 똑같네?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그래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3명을 한 줄 나열해야 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그 다음에 M하고 E가 양끝이라 그랬잖아. 그럼 사건이 뭐뭐가 발생하냐면 M 배치하고 E 배치하고 또는 E 배치하고 M 배치하고 이게 뭐랑 똑같아요? 어른 1번, 어른 2번이 자리를 막 이렇게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지. 어른 1, 어른 2 또는 어른 2, 어른 1. 그래서 내가 2가지라고 그랬잖아. 이해됐어? 만약에 문제에서 조건이 이렇게 나왔다면 이거는 70번 문제하고 논리 과정이 똑같은 거야. 같은 문제. 자,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죠. 자, 이거는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했던 거였고 만약에 이 문제처럼 M하고 E가 자리가 얘는 정해져 있죠.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맨 앞에는 M이 와야 된대. 맨 뒤에는 E가 무조건 와야 된대. 그럼 얘는 뭐가 다를까? 이거 풀었을 때 내가 뭐라 그랬어? M하고 E가 자리를 바꿔도 돼, 안 돼? 돼가지고 내가 아까 어른 자리 2번 바꾼 걸로 해서 2가지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얘는 M은 무조건 앞에야. E는 무조건 뒤에야. 그럼 이번에는 2개가 자리가 바뀌는 경우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M하고 E는 자리가 픽스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그냥 하나야. 뭐라고? M하고 E 자리는 이미 여기로 고정 끝. 고정. 그래서 이것만 따졌을 때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로 이미 끝났어. 한 가지야,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가로친 부분은 아까랑 똑같아요. 3개의 알파벳을 배치하면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란 말이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근데 아까 같이 M하고 E가 자리가 바뀌었다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곱하기 2를 했겠지. 근데 얘는 자리가 안 바뀌니까 그냥 한 가지 사건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서술형이라서 식을 쓰게 되면 곱하기 1까지 써줘야 돼. 안 써도 상관없어, 근데 크게. 자, 그래서 얘는 곱하기 2를 안 쓰기 때문에 6가지. 자, 얘랑 그래서 결론은 69번, 70번 문제는 같으면서 다른 거가 딱 하나다. M하고 E를 어른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는 어른이 자리가 바뀌어도 돼. 그래서 2가지 사건이 발생해. 얘는 M하고 E가 자리가 고정이야. 그래서 사건이 몇 개 발생해? 하나밖에 발생을 안 해. 첫 번째 M, 마지막 E. 알겠어요? 알겠어요? 같으면서 약간 다르지? 그래서 구분 지어서 공부하죠. 알겠죠? 자, 결론은 뭐야? 이쪽에 매치하는 거랑 여기다가 매치하는 거는 동시에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아까 같은 문제에서 곱의 법칙 적용한 거죠. 알겠어요? 물론 얘도 곱의 법칙을 쓰긴 썼지만 곱하기 1은 있어야 말하니까.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자, 필기합시다. 자, 다 적었으면 다음 거 하자. 자, 저번 시간에 내가 개념 설명하면서 72번을 풀어줬죠. 적혀있지, 풀이. 적혀있지? 자, 그거 설명하면서 74번을 풀 거야. 자, 얘는
화살표를 할 수 있을까? 자, 제주껏 필기를 해. 72하고 74 이렇게 연결해서 마찬가지로 비교라고 써놔. 알았지? 그냥 문제 풀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여기 절대로 안 돼요. 비교하는 공부해야 돼. 72하고 74 비교라고 연결해놔. 자, 푸는 건 74번을 할 거예요. 자, 72번 때 이렇게 했다. 잘 봐봐. 부모님을 포함한 자 72번 내용을 얘기하면은 6명의 가족이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 자, 부모님이 이웃한다. 자, 이웃하는 게 무슨 얘기라고 그랬지?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였어. 그쵸? 자, 그래서 6명을 매치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웃해야 되니까 풀 때 어떻게 접근한다고? 두 사람이 이웃해야 되는 존재 두 사람을 하나의 몸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6명이지만 5명처럼 생각하고 엄마 아빠를 하나로 붙여놓고 한 줄 나열하기를 시행하라고 그랬어. 엄마 아빠가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엄마 아빠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5명을 나열한 거니까 5, 4, 3, 1이죠. 너 빨리 해도 되지 이제? 한 줄 나열하기 이제 빨리 할 수 있지? 5, 4, 3, 1이란 말이야. 이렇게 곱하면 되는데 곱의 법칙인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5, 4, 3, 2, 1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어. 자, 여기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아들 A, 아들 B, 아들 C, 아들 D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A, B, C. 여기에 있는 사건의 가지수 중에서 요거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케이스란 말이야. 근데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웃한다는 얘기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말은 엄마가 왼쪽에 있고 아빠가 오른쪽에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 말고 아빠 다음에 엄마가 배치돼야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돼. 왜? 이것도 붙어있는 거야? 아니야. 붙어있는 거잖아. 자, 근데 문제가 A, B, C, D는 똑같이 배치가 돼 있는 거고 위에 쓴 54321이라고 써있는 이 사건의 경우의 수는 안타깝게도 뭐만 표시되어 있는 거냐면 얘는 요것만 포함하고 있는 거야. 얘는 포함이 안, 여기까지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얘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나중에 맨 마지막 유형에 나오겠지만 중복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개념에서 얘기했지만 막 나누기 2 하는 경우도 있었고 나누기 6 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념에서. 얘는 좀 오히려 달라. 이렇게만 쓰면 틀리는 게 얘는 아래에 있는 엄마 아빠가 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게 고려가 안 돼 있는 거야. 내가 이거 왜 이걸 5명이 6명이 아니고 5명이라고 했어요? 두 개를 붙여놓고만 생각한 거지. 붙여놓고. 그 말은 엄마 아빠가 붙어있는 것까지는 좋아. 좋은데 엄마 아빠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 안 한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였지. 자, 위에 있는 5, 4, 3, 2, 1은 엄마 아빠 자리 바꾼 거 고려 안 한 거야. 바꾸는 경우가 고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고려라는 단어가 뭔지는 알죠? 알지? 조선 고려가 아니야. 알지? 그냥 고려.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답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에 써있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엄마하고 아빠가 자리를 체인지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엄마랑 아빠 또는 아빠랑 엄마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두 가지 사건까지 곱해줘야 돼. 알겠냐? 곱의 법칙이죠. 됐어요? 이 2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기억해야 된다. 엄마랑 아빠의 자리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건의 가지수가 두 가지가 발생하게 되고 엄마 아빠 때문에 발생하는 거. 왜 곱했는지는 알겠죠? 다 나열하는 게 목적이잖아. 우리 다 전체 다 6명 다 나열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럼 합의 법칙이 있을 수가 없지. 무조건 연달아 발생해야 6명 다 나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2를 반드시 해줘야 돼. 곱하기. 자, 그래서 계산한 게 그때 답이었고 이게 72번 설명이었고 72번 혹시 내가 이거 안 써준 것 같은데 써놔 위에다가. 자, 그럼 왜 74번하고 비교하라고 했냐면 다른 게 있으니까 얘기한 거겠죠. 자, 인원수도 똑같다. 얘도 6명이었지 아까? 72번 문제가 6명을 매치하는데 자, 조건이 좀 달라요. 이 D하고 E가 이웃한데 자,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 D하고 E를 아빠 엄마라고 생각해. 이웃한데 근데
조건을 봐봐. D하고 E가 아빠 엄마 같다는데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E가 D의 뒤에 있어야 돼. 바로 뒤에. 그건 무슨 얘기야? 두 명을 배치했을 때 자 뭐가 뭐지? E가 D의 뒤에야. E가 D의 뒤에 배치해야 된다니까. 이번에는 두 명이 이웃할 때 어떤 순서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니? D 다음에 이 순서대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아까 내가 곱하기 2를 왜 했어요? 엄마 아빠가 자리를 서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만 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두 가지라고 그랬지. 엄마 아빠 또는 아빠 엄마. 그래가지고 두 가지 사건을 곱하기를 해줬는데 얘는 D하고 E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냐? 무조건 D 다음에 E가 와야 돼. 그래서 저 문제하고의 차이점은 저 문제에서 E는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E를 곱했다면 얘는 요 조건 때문에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완생이에요. 쟤는 생겨서 곱하기 2를 했어. 자, 6 쓸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똑같아요. D하고 E가 붙어 있어야 되니까 5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5, 4, 3, 2를 거침없이 써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됐어? D하고 E가 자 요 조건이 없었다면은 D하고 E가 서로 자리를 체인지해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원래 곱하기 2를 또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없으니까 사건이 몇 가지밖에 없는 거니? D 다음에 E라는 경우의 수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굳이식을 쓰자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1까지 써주면 완벽한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2는 엄마 아빠가 자리 바꿔서 두 명이네.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1은 D 다음에 2밖에 안 된다는 이웃하는데 D 다음에 2라는 순서밖에 안 된다는 사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곱하기 1이라고 해요. 그래서 답이 다르죠. 얘는 곱하기 2를 안 했고 얘는 안 했으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계산한 게 얼마냐? 120까지지. 그리고 얘는 아까 얼마였어요? 240까지였지? 자, 갖추면서 다르죠? 그치? 그래서 비교라고 한 거야. 자, 문제를 하나하나 잘 그어야 돼, 이래서. 알겠지? 식스였을 때 왜 2 곱했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 자리 바꿨어. 얘는 엄마 아빠 자리 바꾸면 안 돼. 엄마 다음에 아빠만 와야 돼, 무조건. 아빠 다음에 엄마 오면 안 돼. 그래가지고 사건이 하나밖에 없어서 곱하기 1이라고 한 거야. 언더스탠드? 됐죠? 자, 그 다음 거.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별표를 좀 쳐놓읍시다. 자, 중요라고는 안 써있지만 선생님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색칠하기 문제는 난이도가 올라가면 거의 끝판왕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쉬운 것만 나왔는데, 자, 이것도 내가 얘기하고자 한 게 너무 많아. 해설자가 참 책 만들 때 되게 해설을 불성실하게 한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어. 뭐 얘기했냐? 해설자는 너무 당연한 거다 보니까 문제에다가 코멘트를 안 써줘.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식세우세요라고 안 써주고 그냥 식이야, 그냥 걔네들은. 어려운 문제 빼고는. 걔네 입장에서 얘네들은 쉬운 문제거든. 응? 그러다 보니까 코멘트를 안 달아주는데 우리 입장에서 처음 배우는데 식이 떨렁 써있으면 못 알아듣잖아. 풀이집이 있으라 말하란 말이야. 나도 이것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보세요. 대표 문제. 자, 해설제. 전국에 있는 해설제 다 읽을 수 있어요. 잘 들어. 자,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대단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공부하기 힘드니까 내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알겠니? 사실 문제집에 나온 대로 내가 설명해주면 그게 뭐 내가 필요가 있냐? 니네가 그냥 집에서 혼자 하면 되지. 나는 좀 그런 거야. 공부 처음 하는 거잖아, 이런 거 다. 처음 배울 때 좀 똑바로 배웠으면 해서 니네가 뭐를 힘들어하는지 난 다 알아요. 이런 특정 단어 공부할 때마다. 근데 나도 겪어봤잖아. 그러다 보니까 니네들은 좀 덜 고생했으면 해서 책에 없는 내용까지 지금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라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복습 열심히 하라고. 내가 대단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알았죠? 자, 봐. 이거 전국의 해설지 이렇게 써있다. 자, 뭐라고 써있냐면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 자, 색깔이 4개가 있고요. 색칠하는 땅이 이렇게 4군데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영역에 모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모두 다른 색을 칠해야 돼. 그 말은
땅이 4개지. 색칠해야 되는 색깔도 4개지. 맞죠? 그랬을 때 각각의 땅마다 다른 색을 칠한다는 얘기는 이거 무슨 얘기냐? 빨간색을 만약에 칠했으면 여기에다가 빨간색을 칠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럼 무슨 얘기냐? 각각의 땅마다 그냥 색깔 하나씩 골라서 배치하면 되는 거야. 색깔 하나씩 골라서 배치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게 일단 무슨 뜻이 되냐면 A 땅, B 땅, C 땅, D 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A 땅, B 땅, C 땅, D 땅. 각각의 땅에다가 색깔 하나씩 골라서 배치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뭐랑 똑같아? 얘들아? A, B, C, D 자리에다가 네 가지의 색깔의 물감을 한 줄 나열하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네 개의 물감을 여기 페인트냐 물감이냐? 물감이냐? 4개의 물감을 한 줄 나열하게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럼 뭐랑 정확하게 또 얘기해 볼래? 이게 뭐랑 똑같아? 그냥 4명의 학생을 한 줄 나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자, 이게 경우에서 공부하는 방법이야.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건데? 그럼 우리 주저없이 식 어떻게 썼어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썼지? 해설지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건 안 써있고 그냥 다음 땅에다가 색칠하기를 하는 방법에 가질 수 있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끝! 해설이 이게 다야. 근데 왜 이렇게 4, 3, 2, 1로 할까를 배치하는 게 중요한데, 자, 색칠하기 문제에서 기본 난이도 문제는 그냥 해설지에 써있는 거대로 공부해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땅의 그림이 바뀌게 됐을 때가 문제예요. 이거는 복잡한 그림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모양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해설지에는 당연히 옳은 답이 써있으니까 식이 써있어. 그런데 니네가 그냥 4, 3, 2, 1이라는 식으로 외우고 넘어갈 정도로 풀이가 간단하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 쉬운 문제부터 왜 이렇게 식 쓰는지를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거고, 정확하게는 자, 이 A, B, C, D 순서도 좀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잘 봐봐. 자, 책이 안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거기 어디니? 이거 써야 되는 거야. 여기 아마 이 위에는 상난이도가 풀이가 별로 안 길고, 이거 좀 길다. 제드껏 필기하세요. 알았지? 별로 안 길어. 이 위에 공간 이런 데다가 15번 개념의 연장선이니까 필기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 색칠하기 할 때 니네가 고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색칠하는 거를 땅마다 색깔을 하나씩 정해가지고 배치하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은 그냥 이렇게만 식 세우는 거는 틀려. 답이 다르게 나와. 그래서 정확하게 기준을 얘기해 줄게. 색칠하기 할 때 제일 먼저 니네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자, 이건 ABC 땅이 있죠. 자, 색칠을 하는 땅의 색칠하는 순서를 정해야 돼. 정한 후 색칠해야 돼. 그럼 선생님 어떻게 순서 정해요? 궁금해야지. 자,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웃한다는 게 뜻이 뭐였어요? 옆에 붙어있으면 이웃하는 거였다? 그래서 이웃한 땅의 개수가 많은 곳부터 칠해. 설명해 줄게. 자, 이웃한 땅의 개수가 똑같을 수도 있거든. 계산하다 보면. 자, 개수가 같은 경우. 자, 요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 데나 먼저 칠해요. 자, 그러니까 동점인 애들 있지? 땅을 세봤는데 동점인 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동점인 애가 생기면 그때는 동점인 땅 중에서 아무거나. 자, 이것도 써줄까 정확하게? 동점인 땅 중 자리가 없군. 아무거나 칠한다. 자, 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한번 적용해 볼게.
자, 지금 내가 쓰는 숫자는 경우의 수가 아니에요. 이웃한 땅의 개수를 한번 써볼게. 자, 이웃하다는 얘기는 붙어있는 땅이 이웃한 땅이라고 그랬어. A부터 봐라. A 보시면요. 자, A가 이웃한 땅이, 자, 또 땅은 자기 포함하면 4개야. 그러면, 자, 자기를 제외하고 이웃한 땅이 A에 몇 개의 땅이 붙어있는지를 생각해보면은 B 붙어있지. C도 붙어있지. D도 붙어있지. 그래서 A 땅하고 이웃한 땅의 개수는 3배야, 3개. 자, 빨간색 숫자는 이웃한 땅의 개수예요. 자, 그 다음에 B하고 붙어있는 땅은 D는 멀리 떨어져 있지. 몇 개 있어요? A하고 C 2개야. C는요? C 옆에, C 위에 3개 있지. 이게 3개야. D는요? C 옆에 있고 A 위에 있지. 자, B는 저 멀리 떨어져 있지. 얘는 2개야. 자, 그럼 색칠하기 위한 순서를 정하라고 그랬잖아. 땅의 순서. 자, 그럼 1번 순서, 2번 순서, 3번 순서, 4번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자, 동점이 보여요? 3개 있던지 2개 있던지밖에 안 보이지. 그러면 A가 3개고 C가 3개라서 공동 1등이 A하고 C야. 공동 1등이. 자, 그럼 내가 같은 애들을 어떻게 한다고? 아무거나 먼저 색칠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에다가 색칠하는 거를 니네 순서를 마음대로 정해. A 다음에 C를 칠해도 되고 C 다음에 A를 칠해도 돼. 니네 마음대로 해. 상관없어. 그 다음에 이 두 개인 B하고 D가 공동 꼴찌죠. 그럼 공동 꼴찌인 애들끼리도 순서를 니네가 아무렇게나 정해. 선생님, B 다음에 D 칠할래요? 아니, D 다음에 B 칠할래요? 니네 마음대로 해도 돼. 단, 뭐는 지켜야 돼? 공동 1등하고 공동 꼴찌하고의 순서를 뒤바꾸면 안 돼. 그건 조심해야 돼. 왜? 이거 순서 정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봐봐. 그러면 A 다음에 C 다음에 B 다음에 D 칠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생각. 색칠은 어차피 응? 물감이 4개야. 그리고 똑같은 색깔은 칠하면 안 돼. 이 문제 풀 때는 해당 사항이 안 돼. 안 되는데, 자, 그냥 이 문제만 풀게 되면은 A에 먼저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아까랑 C가 똑같아져.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칠하면 되고. 자, 그럼 4개 칠했어. 그 다음에 C에다가 남은 거 3개 중에 하나 칠해야 돼. B에다가 2개 중에 하나 남은 거 2개 중에 하나 칠해야 되고, D에다가 남은 1개의 색깔을 칠하면 돼. 그래서 원래 색칠하기 순서는 4, 3, 2, 1 아니면은 자 C, A, D, B 순이니까 C, A, D, B 순으로 4, 3, 2, 1 이런 식으로 칠하든지 그거는 니네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칠하는 순서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 공동 1등과 공동 꼴찌 이렇게 돼 있으면은 1등 먼저 칠하는 거야. 1등 먼저. 알겠죠? 요거 기준으로 해서 틀잖아? 절대로 안 틀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 지도가 복잡해지고 문제에 주어진 색칠하기의 조건이 복잡해지면은 그냥 식만 써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게 자, 요거예요. 주황색 녹색 글씨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색칠하기 순서를 정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이웃한 땅의 개수가 많은 데부터 칠하는 거다. 그래서 A하고 C가 공동 1등이어서 A, C를 먼저 칠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을 칠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거기 문제가 여기는 그 문제가 없네. 아, 79번을 하자. 79번까지 하고 끝낼게. 자, 보세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의 페인트인데 자, 지도가 좀 달라. 자, A, B, C 순으로 적혀 있는데 자, 얘는 좀 달라요. 색깔이 몇 개 있어? 3개 있다? 세 가지 색깔, 세 가지 땅이 있다? 그런데 아까랑은 좀 다른 게 아까는 이게 무슨 문제였냐면 색깔을 하나씩만 쓰라고 돼 있었어. 그래서 A, B, C, D C라는 색깔은 다 달랐다? 근데 얘는 거기 줄 쳐볼래요?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라고 써있지. 이게 무슨 얘기야? 썼던 거를 또 써도 된다는 얘기죠. 맞니? 근데 얘는 아니었다고. 얘는 아니었다고. 얘는 한 번 쓰면 안 되는 거였어. 그래서 내가 말한 요 논리 쓰는 게
똑같은 색깔을 또 써도 되는 이런 문제에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얘도 되지만 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얘는 가벼운 거니까 한번 해보자. 만약에 얘들아 세 가지 색을 각각의 땅에다가 하나씩만 배치한다 치면은 이건 그냥 세설지에도 여기 써있어. 첫 번째 땅, 두 번째 땅, 세 번째 땅에다가 세 가지 중에 하나, 두 가지 중에 하나, 남은 거 하나 칠해가지고 고배법칙 해가지고 답이 그냥 6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물론 얘는 답이 6이 아니야. 잘 봐. 내가 아까 말한 대로 한번 적용해보자. 색칠하게 순서 정하라 그랬죠. 그럼 이웃한 땅의 개수 써볼게. A는 이웃한 땅이 몇 개 있어요? B밖에 없지. C는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럼 이웃한 땅 한 개. B는 A하고 C가 이웃한 땅이지. 그러면 두 개. 정답 알겠니? C는 B하고만 붙어있고 A는 동떨어져 있지. 그래서 한 개. 자,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색칠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1등이 하나 딱 보이지? 어디가 1등이에요? B가 1등이에요. 그 다음에 A하고 C는 어때? 공동 꼴찌지. 그때는 아무거나 칠하라. 자, 그럼 A 다음에 C 칠할 게 나은 거야. 아무거나 칠해도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색칠하기 한번 해보자. 잘 봐. B 먼저 칠하는 거야. B 먼저. 자, 그러면 색깔이 3개예요. 그럼 B 먼저 칠하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 칠하면 되는 거 맞냐? 그럼 여기는 경우의 수가 3개네. 그 다음에 자, B 칠했어. 그 다음에 A를 칠했어. 자, 이웃한 땅은 똑같은 색 칠하면 안 된다고 적혀있지 거기. 그렇기 때문에 A에 칠할 때는 B에서 칠한 색깔 중에서 하나는 쓰면은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럼 두 가지 물감 중에 하나 써야 되니까 두 개야. 이해됐냐? A랑 B가 같으면 구분이 안 되잖아. 이해됐니? 그 다음에 C가 어떻게 되냐면 잘 봐. 흰색 칠했고 만약에 주황색 칠했다고 생각해보자고. 그럼 두 가지 색깔을 칠했으니까 선생님 세 가지 중에 두 개 썼으니까 얘는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라고 하면은 얘는 안 된단 말이야. 왜? 똑같은 거 또 써도 된다고 적혀 있었지? 그러면 C는 누구하고만 안 겹치면 돼요? B에 칠한 색깔하고만 안 겹치면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A하고는 똑같은 색깔 칠해도 돼, 안 돼? 되지. 왜? 떨어져 있으니까 노란색 칠한다고 구분이 안 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C에는 B에서 칠한 색깔 하나를 제외한 두 가지를 칠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그래서 12가지.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자. 오늘은 고생했고. 자, 유형도 그냥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린을 내줘야 되나? 보자. 자, 이거 숙제 언제까지 해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야. 그리고 아까 내가 일품 얘기해준 거 있죠? 일품 얘기해준 거 그거는 토요일까지 해오셔야 돼요.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이것만 좀 너무 적은데? 쌤만 해와. 알지? 쌤만 해와. 그린은 다음 주에 줄게. 고생했어.